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정을 나누며 효 문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장수 어르신에 대한 효행 실천자 시상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특별한 효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군민회관에서 9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 효도 밥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생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가족과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수 어르신 감사패 전달과 장한 어버이상, 효행자상 시상, 감사편지 낭독,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103세를 맞은 박보기의 어르신에게 장수 감사패가 전달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한 수상자는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군수와 학생들, 읍면장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노래와 큰절을 올렸고 어르신들은 환한 미소와 박수로 화답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세대 간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장을 정화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동부청사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인인권 존중과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인회와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공무원, 경찰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노인인권 사진전과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2년 383건, 2023년 420건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338건으로 감소해 예방활동과 인식 개선 노력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순천과 목포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전화와 예방교육,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와 순천에 학대 피해 노인 쉼터를 운영해 피해 노인들에게 숙식과 심리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식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조성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세계 중요 농업유산인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통어업의 가치를 지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어업 환경과 유통 실태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재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양시가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용역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의 전통과 가치를 보존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제첩 생산과 유통 실태, 어업인 현황, 어장 환경 변화 등 손틀어업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또 전통어업의 보존과 활용 방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발전 전략 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제첩잡이 손틀어업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강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 프로그램 연계와 가공시설 확충,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소득 창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여수와 순천, 광양의 새 시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시정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각 인수위원회는 산업과 복지, 환경, 행정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마련에 나선 현장을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순천, 여수, 광양 시장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잇따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손은모 순천시장 당선인은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구체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환경, 복지, ESG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중심 행정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서영학 시장 당선인이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수의 미래성장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주권과 산업대전환,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세계선 박람회 특별 분과도 별도로 구성해 사후 활용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광양에서는 박성현 시장 당선인이 광양대전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미래 10년 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광양시 재정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과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전남의 정책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 주재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5월 잘 마치시고 6월 이제 초가 됐는데요.
어때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여수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8대 여수시의회에서 제안했던 정책 중 하나가 여수 광양항의 북구강로 거점항 육성입니다. 북구강로에 대한 지역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복지TV에 감사드립니다. 네, 의원님. 최근 들어서 북극항로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시청자분들은 이 북극항로가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북극항로가 무엇이고 또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극해를 경유해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물류 통로를 말합니다. 그렇죠.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와 비교해 보면은 운항거리가 최대 40%가 단축이 되고 이동 시간도 약 10일 정도 줄어드는 매우 중요한 물류 경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이 항로를 주목하고 있는데 기존 수에즈 파나마 운하의 물류 병목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안보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으로부터서 에너지를 약 70%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서 대비해서 대외적, 대내적으로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죠. 북극항로는 단순히 새로운 항로가 아니라 앞으로 또 국제 물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산이나 울산 같은 대형 항만도 있는 상황에서 왜 여수가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이라고 의원님께서는 여기시는지요? 북극항로를 오가는 화물 대부분은 철광석과 원유, 그 다음에 가스, 천연가스, 액체 벌크 화물선이 오가는 것이 북극항로의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수 광양항은 바로 이런 화물에 최적화된 장점을 살린 거점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수가 이제 국가산단과 항만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까지 정말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특별법이 제정이 국회에서 됐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에도 위원회를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실에서도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도 거점항이 지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또 이것도 준비의 속도가 또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 검토와 지원 방안을 먼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바로 그 준비 체계를 법적으로 제도한 것입니다.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국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로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수가 거점항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 지역 경제나 일자리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여수산단 침체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30년간 표류 중인 율천 택지 개발과 율천산단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지정이 된다면 물류단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복합개발로 율천 일대의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뭐 정책 제안도 하고 연계 방안도 하고 또 인프라를 분석하고 이래서 또 분야별 자문단도 또 별도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수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과 어떤 방향으로 보조를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특히 여수시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지역별 육성 전략에 여수 광양항을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해수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와 공동 건의를 추진해야 하며 조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정책 제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긴 시간 동안 또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지역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정학적 위치, LNG 인프라, 수리 조선, 역량, 배후산업단지까지 여수가 가진 조건은 북극항로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맞아 떨어집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선언입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를 움직이고 정부의 여수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의 미래 해양물류 경쟁력 확보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기반 마련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새마을회가 도민 화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는 간담회를 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새마을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봉사와 나눔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새마을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고시를 앞두고 전남 동부권 도의원들이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여수 광양 산업벨트와 남해안 관광권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제공항 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운항 기반 시설 구축과 공항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요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나간읍성에서 전국 국악인들이 참여하는 국악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요와 판소리 경연을 통해 국악인재를 발굴하고 전통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년부와 학생부 종합대상이 새롭게 신설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국악축제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통예술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 상황별 대처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수된 도로 진입이나 하천변 접근 등 사소한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마철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철을 앞두고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인 만큼 사전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마철 가장 위험한 사고 가운데 하나는 지하차도와 저지대 침수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이 차량과 주택으로 유입되면서 고립되거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천 산책로나 계곡, 세월교 등에서는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논과 밭에 물꼬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풍에 의한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가로수, 공사장 시설물이 쓰러지거나 창문이 파손되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강풍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운행 중에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에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차오른 구간은 우회하고 차량이 침수될 경우에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하천변과 계곡, 해안가 방파제 등 위험지역 접근을 피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노후 축대 주변에서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창문과 외부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고 침수가 우려될 경우 전기 차단기와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위험지역 접근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순간의 방심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마철 안전수칙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흐름을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와 여가 활동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의 운세를 보거나 함께 낮잠을 즐기는 행사까지 등장하며 새로운 반려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 김선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반려견이나 반려물을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이른바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대하고 보살피는 펫 휴면화 현상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아주 독특하고 이색적인 시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반려동물을 향한 사랑이 이제는 휴식과 정신세계 영역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국내 첫 운세 박람회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주와 타로 부스 사이에 반려동물의 마음과 운세를 봐주는 펫사주 타로 부스가 등장한 건데요. 동물은 사람처럼 말로 소통할 수 없다 보니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며 타로 카드를 통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속마음을 읽고 싶어하는 보호자들이 대거 몰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한 잔디광장에서는
무려 38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숲속 개꿀잠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푸른 잔디밭 위 빈백에 나란히 누워 함께 낮잠을 청하는 이 독특한 대회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식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젊은 세대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반려인들의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주말에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갈 때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가 무조건 1순위 기준이 되고요. 나보다 더 비싼 반려동물 전용 영양제를 챙기는 일도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2030 세대 60% 이상이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대화가 불가능한 대상의 마음을 치유하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데요.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 역시 오는 2032년에는 무려 21조 원 수준까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동행하는 1,500만 반려인 시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행복을 채워가는 따뜻한 변화는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한평생 그림과 함께하며 예술 세계를 갖고 온 작가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영감과 삶의 순간들을 다채로운 색으로 풀어내며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손영선 작가는 눈에 보이는 풍경보다 마음에 남은 인상을 화폭에 담아냅니다. 60년 동안 쌓아온 작가의 예술적 시선을 만나보겠습니다. 누군가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마음속 감정으로 다시 그려냅니다. 오랜 시간 그림과 함께 살아온 손영선 작가에게 예술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붓을 놓지 않았던 이유 역시 그림이 곧 살아가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보이는 대로 그리기보다 자연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자신만의 색으로 다시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익숙한 자연의 색을 과감히 덜어내고 마음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색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자연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선을 건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 섬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들입니다. 집들도 있고 여기는 우리 눈높이에서 그리는 목포항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작품 안에 두 시각에서 바라본 작품을 표현해가지고 수많은 풍경을 마주하며 살아왔지만 작가가 그리고자 한 것은 단순한 자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과 기억, 그리고 마음속에 남겨진 따뜻한 울림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자연은 현실을 재현하기보다 감성을 담아 새롭게 탄생한 또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색입니다. 현실의 색이 아닌 작가의 감성과 시간이 스며든 색. 그 안에는 따뜻함과 그리움, 그리고 삶의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는 좋은 그림이란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감성이 풍부하게 담겨 보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지켜온 손영선 작가. 그리고 지금도 캔버스 위에 자신의 시간을 차곡차곡 남겨가고 있습니다. 삶의 흔적을 그림으로 기록하며 오래 기억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바람처럼 그의 작품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에 작가가 눈에 담은 풍경이 전부 다 알록달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전하고 싶은 진심을 여러분도 함께 다양한 색깔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성큼 다가왔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함이 남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